왠지 몰라? 알잖아. 알고 싶어? 민주. 바뀐 거 같아요. 미쳤구나. 아 진짜? 사정이 있어? 사정이 있어. 아니 저 남자예요. 혼자야? 알았어. 저 병원 가야 돼요. 갑자기 병원 들이고 씨. 아 진짜 새로 가봐야 돼. 손으로 없지? 손으로 가야 아니 했어. 왜 안 풀었어? 죽고 싶어. 이거 몇 개나 세 개도 못 풀어 문제를? 여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풀었냐? 말이 안 되는데? 과학 기술을 그렇게 깨끗하게 눈으로 풀 수는 없을 텐데? 나보다 잘하나 봐. 세상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대, 강민아.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여 분석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여기부터 잘 읽어야 돼.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지.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지. 그래야 결과도 제대로 나온다.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처리를 잘 해야. 오케이? 자, 특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는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자 여기서 우리 네모 두 개 쓰자. 이상치 그리고 결측치. 이것들은 원서가 이것들은 어떤 놈들이? 데이터 분석 우리 파트.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대. 그러면 이 얘기는 너네는 지금 이렇게 가져갔어야 한다고. 아까 전에 데이터가 제대로 분석되려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잘 처리하려면, 그럼 그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야? 그게 이상치랑 결측치인 거라고. 이상치와 결측치가 오류가 난 데이터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그 이상치, 결측치를 처리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결과가 올바르게 나온다는 말이랑 같은 얘기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데이터 전 처리 과정에서 이 이상치랑 결측치를 잘 처리해야 좋은 분석 결과. 제대로 된 분석 결과가 좋은 분석 결과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하느라 이게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수능에서 이거 문제 똑같이 안 나와. 글을 읽는 걸 잘 읽어야 수능 때도 똑같이 잘 읽을 거 아니야. 이게 돼야 된다고. 앞문장에서 말했던 데이터를 잘 처리한다는 게 이 이상치와 결측치라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말이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 이상치, 결측치가 오류가 있는 데이터라는 걸 생각했어야 그 다음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 연결되는 문장들을 빈틈없이 연결해놔야 문제 풀 때도 중간이 없어서 얘가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지? 그게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문제랑도. 알겠어? 3학년 때는 특히
비문학 치면서 이해 없이는 문제 못 풀어. 어느 정도 공감되고 이해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가져가줘야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안 그러면 10번, 20번 읽어야 돼. 그렇게 시간이 많아? 아니잖아. 그치? 연습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연습하라고. 이 문단에 바로 이상치에다 네모 하나 박아보자고. 자, 동준아, 이상치가 뭐래? 정상적인 바뀝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저기 뭐야 데이터 분석에서 오류를 만들겠지. 정상적 범위 밖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자, 이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 그지?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해줘야 된다? 제거해줘야 된다. 여기 잘 봐.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단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이상치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건 언젠지를 보라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집할 때부터 잘못된 걸 수집한 거야. 그럼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잘못된 데이터는 뭐해? 제거해야지.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야. 수집할 때 잘못된 거니까 수집하고 나서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검증해보는 거지. 그때 잘못된 게 있으면 빼고 해야지. 그것도 넣고 분석해? 그럼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조심해. 이거는 분석할 때고 여기는 수집할 때야. 다른 때지, 그치? 그걸 조심하고 단어 하나하나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놓치지 말라고. 자, 이 이상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4분위 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대.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데? 4분위 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니네도 당연히 4분위 수에다가 뭐라도 표시를 해야지. 나는 그냥 가로로 묶었는데 니네 나름대로 뭔가 기호를 줘. 누가 봐도 이거 중요해 보이잖아. 이거 알아야 얘를 이해한다는데 이걸 알고 이해 안 해? 그지 공주? 자, 4분위 수는 다시 어떤 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진 데이터 값들을 일렬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했을 때 50%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야. 중앙값 원서가 네. 중앙값이 뭐래? 알려진 데이터 값들 일렬로 작은 값, 큰 값이 순서로 나열해서 50%의 위치입니다. 그냥 쉽게 할게. 난 앞에다 날리고 50%의 위치에 있는 값. 그게 중앙값인데 이거 조심해라잉. 니네가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중앙값이랑 평균값은 다른 거야. 중앙값이랑 평균값은 다른 거야. 중앙값은 순위를 1번부터 50번까지 쭉 놔. 그럼 그 25등 걔의 점수가 중앙값이야. 근데 걔 점수가 평균이야? 야, 예를 들어서 1등은 수학 100점 맞고 2등부터 저기 뭐야 50등까지는 50점부터 1점 단위로 있다고 치자잉? 그럼 25등은 아마도 한 25점? 26점 정도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럼 수학 평균이 26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균이랑 중앙값은 다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중앙에 위치한 놈의 값이 중앙값인 거지? 걔 평균 낸 값이 중앙값이 아니야. 달라. 이거 통계할 때도 많이 오류가 나는 건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면 잘 기억을 해.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모두 순위를 세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동준이 수학 100점, 강민이 수학 98점, 그리고 원석이 수학 98점, 동주 수학 95점. 그러면은 동준이가 1등이지, 그리고 강민이 2등이지. 그럼 원석이는 3등인가? 원석이도 2등인 거지.
그럼 그 다음 동주는 몇 등이 되는 거야? 4등이 되는 거라고. 3등이 아니라 복수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나? 일렬로 나열하는데 예를 들어 50명인데 그럼 동수가 40명이면은 꼴찌가 그럼 20쪽이 뭐예요? 20등이 돼? 그건 아니잖아. 꼴찌가 나가야 되잖아. 이해돼? 그렇게 세라고. 이때 자료의 개수가 홀수면 자료의 개수가 홀수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면 센순위와 앞에서 센순위와 뒤에서 센순위가 같은 값이 중앙값이다. 이거 쓰지 않을게.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값,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값, 그게 중앙값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보자. 쉽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 홀수지. 이걸 낮은 순서보다 높은 순서까지 논다고 치자. 그럼 앞에서 센 1, 2, 뒤에서 센 1, 2, 가운데서 3에서 만나지. 여기가 중앙값이라고. 근데 만약에 짝수라면 1, 2, 3, 4, 5, 6 짝수 맞지? 그러면 1, 2, 5, 6 여기 두 개가 가운데서 겹치지. 그럼 이 두 개의 평균, 그게 중앙값이라고. 이해되나? 그러니까 값이 자료의 개수가 홀수냐 자료의 개수가 짝수냐에 따라서 중앙값을 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니네한테 설명해 준 거지 지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더 가면 되지? 자, 중앙값을 2, 4분의 수라고 한다. 중앙값을 동준아 뭐라고 한다고? 제2, 4분의 수. 다시 동준 중앙값이 제2, 4분의 수요. 자, 이때 중앙값보다 작은 값들의 중앙값을 1, 4분의 수라고 한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제1, 4분의 수가 뭐라고? 중앙값보다 작은 값들의 중앙값. 그럼 지금 요 경우는 표본이 좀 작으니까 9까지로 바꿔볼게. 홀수만 해보자. 이러면은 너네도 바보가 아니니까 5가 중앙값인 거 알겠지? 그럼 이거 보다 작은 값이니까 1, 2, 3, 4 아니야? 여기의 중앙값은 어디야? 2랑 3이지. 이들의 평균값, 그게 1, 4분의 수라는 거 아니냐.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를 못하면 절대 문제 못 풀어. 접근이 안 된다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중앙값들보다 큰 값의 중앙값을 3, 4분의 수라고 한대. 즉 3, 4분의 수. 중앙값보다 큰 값들의 중앙값. 그럼 강민아, 지금 이 경우에 3, 4분의 수는 어떻게 만들까? 어디서 찾을까? 7, 8의 평균을 구하면 여기가 3, 4분의 값이 되겠지. 이해됐나? 이해됐어 강민? 확실해? 네. 좋아. 그 다음에 동준 3분단 내려가듯이 동준. 자, 4분의 수를 활용해서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 여기도 하나 표시해줘요. 상자 수렴 도표. 원서 예. 상자 수렴 도표가 뭐라고?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쉽게 해주고 4분의 수를 활용해서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상자 수렴 도표래. 상자 수렴 도표. 위에 그림 안 보고 풀려고 하면 큰일 난다잉. 그림이는 209개 기업의 CEO 연봉, 기업의 매출, 수익,
그리고 업종들 보여주는 표의 일부다. 표의 가장자리 왼쪽 열은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행의 고유번호로 인덱스라고 부른다. 그 그림 1번이랑 같이 봐야지. 그림 1번의 제일 왼쪽 라인에 뭐 들어가 있냐? 저기야 봉준아. 그림 1번의 제일 왼쪽 열에 뭐 들어가 있어? 0부터 208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여? 그게 뭐라고 제일 왼쪽 열이? 이 새끼 몇 대 때려야 되지? 제일 왼쪽에는 개별 기업 데이터가 행위 인덱스라고. 인덱스가 들어갔다고. 인덱스. 그지? 그게 샐러리가 연봉이겠지 새끼야. 이해되나 강민? 자, 그림에서 열의 이름이 뭐야 이거? 어떻게 읽냐? 강민아? 영어 왕이잖아 너. 뭐라고 저 새끼가 비웃는데? 뭐라고 읽어 원서 빨리 얘기해줘. 이거 뭐라고 읽어? 궁금하다. 동주 거의 미국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뭐라고 읽어? 어떻게? 뭐라고 읽어? 재영 빨리 얘기해줘. 그냥 수익이라고 읽자. 수익이라고 한국어로잉. 열 이름이 수익인 열의 데이터 값을 모두 선택해서 상자 수렴 도표를 그린 게 그림 2번이래. 그럼 그림 2번에는 뭐가 되겠다고? 그 수익의 상자 수익 도표를 그린 거예요. 자, 핵심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상자다. 그럼 너희들 그 그림 2번에서 직사각형 봐봐. 설마 직사각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자, 상자의 윗면이 3, 4분위수, 아랫면이 1, 4분위수를 표시해주고 상자 안에 가로선은 2, 4분위수 중앙값을 표시해준다. 그럼 동준아? 이런 얘기인 거 같지? 아직 그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위에 요거 여기는 뭐라고? 제 3, 4분위수. 3, 4분위수. 밑에는 제 1, 4분위수. 그리고 가운데 요거는 뭐래 강민아? 2, 4분위수. 그게 뭔데? 그게 중앙값이지. 중앙값. 아니 그렇잖아. 3, 4분위수는 중앙값보다 큰 값들의 중앙값이잖아. 그리고 1, 4분위수는 중앙값보다 작은 수의 중앙값이잖아. 자, 그때 그림 2의 3, 4분위수는 여기 3, 4분위수 20 그리고 1, 4분위수는 12.4 그리고 중앙값은 15.5 예. 자, 이상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줘야지. IQR이냐? 요 IQR이 그럼 동준아 뭐 하는 놈이래? 상자 수용 도표에서 상자의 이 새끼 몇 대 때려야 되나 진짜. 이상치를 판단하는 놈이라니까. 응?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대. 이상치를 판단하는데. 근데 뭘로 이상치를 판단하는데 동준아? IQR로 판단한다 이거야. 이때 IQR 이거는 어쩌고의 약자로서 3, 4분위수와 1, 4분위수의 차이, 즉 상자 수용 도표의 상자 높이를 의미한대. 뭐? 또 사칙연산이 나오네. 강민 IQR 어떻게 구한다고? 제 3, 4분위수와 제 1, 4분위수의 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지금 3, 4분위수가 몇이었어? 20. 1, 4분위수는 몇이었어? 12.4. 그럼 IRQ 몇 나오겠어? 7.6 나오겠네. 7.6.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친구들? 상자 수렴 도표에서 상자의
높이를 나타낸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뺀 거. 이게 상자 수렴의 높이고 이게 뭘 의미한다고? IQ, R을 의미하고 이걸 뭘로?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거라고.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 자, 이상치는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값인데, 와우. 우리 이제 이상치의 개념이 드디어 뭔지 알았어. 이상치에다 메모 안 박은 사람 쓰레기지. 도원. 이상치가 뭐래? 허용 상한값보다 이렇게 할까? 이상치가 허용 상한가보다 커버리거나, 그지? 또는 허용 하한가보다 작은 거.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않을? 듣고 있는 거지 않을?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 수능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자, 그런 녀석인데 일반적으로 이 허용 상한값은 어떻게 구하냐? IRQ에다가 1.5를 곱해. 허용 상한값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동준? IQR 곱하기 1.5 더하기 제 3, 4분위수. 이걸 구하면 허용 상한값이 나오고. 강민, 허용 하한값은 어떻게 구한대? 제 1사분수에서 IQ, R 맞아. 새끼 거짓말하는 거지? IQR에 1.5 곱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1/4분위수 빼는 거 아니야? 네. 왜 거짓말해? 1사분위수에서 왜 거기부터 읽고 씨. 앞에부터 읽어야지. 맨 마지막 줄에 앞에부터가 C기 시작이잖아 이 새끼야. 허용 하한값은 IQR에 1.5 곱하고 1/4분위수 뺀 거 아니야? 에서 뺀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미안. 비웃? 문과라서 그래. 문과라서. 그래서 제 1/4분위수에서 형님 어떻게 하라고? IQR 거의 1.5. 이러면 허용 하한값 나오는 거지 강민? 네. 좋아요. 데이터 분포 특성에 따라 IQR의 1.5가 아닌 다른 값을 곱해서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지? 강민? 여기 1.5는 뭐 해도 된다고? 다른 숫자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지. 1.5를 꼭 반드시 곱해야 되는 건 아니래. 다른 걸 곱해도 2를 곱할 수도 있고 3을 곱할 수도 있고. 그지? 동주. 자,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수행한 분석이 향후에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냐로 판가름 난다. 수익률에서 허용 상한값은 20 플러스 7.5 곱하기 1.5로 31.4이고 허용 하한값은 12.4에다가 빼기 7.6 곱하기 1.5에서 1.0이래. 맞아? 그러니까 요렇게지 요렇게. 1.몇이요? 1.0? 그리고 여기 허용 상한값은 몇이더라? 31.4. 그러니까 1.0보다 낮거나 31.4보다 높은 데이터, 그 데이터는 뭐라고? 이상치라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 값이다 이거야. 맞잖아 동준아. 이해돼서 동준아? 그래서 그림 위에서 상자 윗면이 나와, 윗면에서 나와 허용 상한값까지, 또는 상자 아랫면에서 나와 허용 하한값까지 뻗어있는 직선, 얘를 수염이라고 부른다. 앞에 그림 이거 가볼까? 정민아 그런 거 어디 있냐? 요 위에 일자로 쭉 뻗은 직선 보이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수염. 이렇게 내 책을 보면은 그림 이번에 이렇게 되고 요 안에 동그라미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지? 밑으로 직선 내려오고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지? 그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수영. 얘를 수염. 얘를 수염. 이렇게 부른대. 그지? 그리고
그러므로 위쪽으로 뻗은 수렴의 끝은 허용 상한값을 표시하고 아래쪽으로 뻗은 끝은 허용 하한값을 표시한다. 그림 위에서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밖에 작은 원으로 표시된 것은 이상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치가 되는 거지, 이상치. 그렇게 써있잖아. 자, 그림 1에서 생략된 부분에 이상치들이 있었으면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에는 그런 값들이 없거든. 그림 1 안에 있는 숫자는 31.4나 1.0 위나 아래가 없거든. 근데 지금 그림에 보면은 1부터 몇 가지만 있어. 1부터 그림 3이잖아 이거는. 1부터 0부터 4까지 204부터 208까지 있으니까 5부터 203까지는 숫자가 생략돼 있을 거야. 중략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있겠어? 31.4보다 큰 거, 1.0보다 작은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치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걸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뭐하라고 그러면? 내라고. 제거. 알겠어요, 형님? 그 이상치들을 뭐하고 분석하라고? 제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동준? 제거. 동준이 책을 몇 찢었어? 내가? 내가 뒷집에 언제 찢었어? 어? 그 전에 찢어져 있었어. 내가 네 책을 넘기다 책을 찢었어? 미안해. 아니요. 아니야? 4번 더 가볼게요. 그럼 이상치 이제 끝났으니까 당연히 결치치가 들어가겠네. 결치치에다가 내고 가봐야지. 그치 원서? 예. 그럼 결치치는 뭐래 원서? 데이터의 값이 빠져있는 데이터에 이게 결측치야 재현. 데이터에 결식 빠져있는 거. 자, 결측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가령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을 계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결측치를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와우. 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 퀴즈. 분석. 이상치는 분석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까? 분석 들어간 후에 처리할까? 과정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치가 있어 분석이 잘 안 될 텐데 오류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상치랑 결측치 다 분석하기 전에 다 제거를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그치 동준? 네. 동준? 그림 3 봐봐. 너 동준이 행렬 알지? 행렬? 그치 뭐 기하와 벡터를 하는 사람이 행렬을 모르고 말해야 되지. 동준아, 네. 지금 10번째 행 그림 3의 10번째 행 어디야? 오, 그 정보를 받는 데이터를 보면 셀러리 열에 2개 그리고 세일즈 열에 2개 그리고 여기 뭐였나 이거 수익이었나? 수익 열에 1개의 데이터 값이 NAN으로 표시되어 있대. 그 NA는 not a number의 약자로 어떤 이유로 해당 수치가 알려지지 않은 결식치에 해당한대. 그럼 니네 NA에 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결칙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 결칙치를 처리하는 방법 너무 중요하네. 그게 2가지가 있대, 도어나. 맞아? 뭐랑 뭐가 있대, 도어나? 도원이 어디 갔나? 삭제와 대체. 그럼 이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2개를 뭐 하라고 하겠어? 비교하라고 하겠지. 뭐 안 봐도 뻔한 거지. 그치 동준아? 그때 재현아, 삭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칙치를 포함하는 행위나 이런 데 이게 삭제래 맞지?
자, 이 과정에서 다른 데이터 값도 함께 삭제되면서 얘는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얘는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이나 열을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해당 열, 행이나 열을 삭제해도 다른 데이터 값들이 충분히 많아서 데이터의 충실성이 지켜진다면 삭제를 시행하면 해.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졸라 많아. 이거 하나 없었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럼 삭제해도 되잖아. 자, 대체에도 뭐가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지. 서로 다르다는 거, 뭐 세모 역삼각 하든지 동그라미 네모 하든지 뭐 다르게 표시해야 구분을 할 거 아니야. 자,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칙치를 채우는 것이다. 이게 대체인데 강민아, 대체하는 값으로 해당 열에 확보된 데이터 값들의 평균 또는 중앙값이 많이 사용된다. 요 다른 값 이걸 뭘 많이 쓴다고? 평균하고 중앙값을 많이 집어넣는데, 그치? 그리고 또 해당 값 직전 행 또는 직후 행 의 값을 대신 쓰기도 한대. 대체니까 다른 값을 채워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강민? 자, 대체는 추가적인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은 있어.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체하는 값으로 인한 데이터 교란을 최소화하는 선택. 데이터 교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줘야 올바른 값으로 데이터 분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행이나 열의 데이터 값을 모르는데 거기다 아무 숫자나 집어넣는다는 뜻이랑 비슷한 얘기 아니야? 그럼 그 값으로 인해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 얘기야. 이거 원리 다 이해했네. 이 쉽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이상치랑 결칙치를 잘 제거하고 해라. 이상치는 이렇게 구해. 그리고 결칙치가 있을 때는 대체나 삭제 둘 중 하나 해. 이거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서. 결칙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알 수 있어 없어? 결칙치가 있으면은 해당 열의 평균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칙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 계산하냐? 니네 그 마지막 문단, 저기 4문단 그림 3번 있는 문단에 두 번째 줄 봐봐. 가령 뭐라고 써 있어? 결칙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을 계산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잖아. 눈이 없나? 그지? 그럼 1번은 잘못된 얘기겠지? 그다음 동준. 결칙치의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 분석 도중에 필요에 따라 수행하니? 아니요. 동준? 그 같은 문단의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방금 읽은 거 다음 거 거기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봐. 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결칙치를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하게 분석 전에 결칙치를 처리하라고 했잖아. 분석 도중이 아니고. 난 강민 3번. 제2, 4분위 수는 제1, 4분위 수와 제3, 4분위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맞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50%의 위치에 있는 중앙값이었지? 1, 4분위랑 3, 4분위의 평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너? 저기 재현 4번. 제1, 4분위 수는 데이터 값 중 최대값의 25%의 크기를 갖는다. 완전히 거짓말이지. 야 이게 4번 고르면 안 된다고 이 돼지 새끼들. 씨. 만약에 이게 지금 가장 낮은 값부터 큰 값이라고 하면 해? 여기가 50%요. 그럼 여기가 뭐요? 여기가 중앙값이고 2, 4분위 값 아니냐?
그럼 얘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1사분이니까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얘 지금 1사분이면 여기 중앙값부터 제일 낮은 값에 중앙값의 평균이라면 여기에 평균 맞아? 그럼 이 정도겠지? 그때 1사분인 수가 데이터 값 중 25%의 크기 최대값에 25% 크기를 가는 게 맞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답이 5번일 거고. 이상치를 판정하는 기준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니 그 페이지의 첫 번째 줄 봐봐. 같은 페이지 첫 번째 줄. 문서 어떤 값 저희가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는 이 상치를 제외하고 수행한 부정의 형을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느냐는 평가입니다. 그게 5번이잖아. 이상치를 판정하는 기준은 데이터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이 이상치인데 저기야 재현아 1번 한번 읽어. 데이터 분석 전에 찾아서 제거해야 돼. 어때? 이상치 이거 데이터 분석 전에 찾아 제거해 아니면 데이터 분석하면서 제거해? 전에. 그럼 적절하네. 그럼 도원 2번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용 상한값, 허용 하한값 사이에 이상치는 존재하니? 아니요. 이상치는 어디 존재해? 허용 상한값 위, 허용 하한값 아래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그 사이에 존재하냐고. 그 사이에는 중앙값이 들어가는데 얘 위, 얘 아래에 위치하는 게 이상치라면 허용 상한값 위, 수렴에 있는 거 허용 하한값 아래 수렴에 위치한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이상치인데. 그다음 동주 3번 제일 4분의 수보다 크거나 제3, 4분의 수보다 작은 것이 제1, 4분위 수보다 크거나 제3, 4분위 수보다 작대. 아니 이거 봐. 이상치가 어디 있는데 3, 4분위 수보다 위나 1, 4분위 수보다 아래에 있잖아. 근데 선택지에 뭐래? 1, 4분위 수보다 크대? 아 진짜? 1, 4분위 수보다 크다고?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있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2, 4분위 수랑 3, 4분위 수는 어떻게 할 건데? 1, 4분위 수보다 작다고 해야지. 3, 4분위 수보다 크다고 해야지 이상치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이게 답이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하늘이 4번 4번. 데이터 분석을 보면 적용하는 결과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앞에 가볼까? 1문단 마지막 문장 특히 거기 하나를 읽어. 특히 1문단 마지막 문장 특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 등이 데이터 분석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전처리를 해야 좋은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데이터 분석을 교란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맞잖아. 원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을 간주한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문단 두 번째 줄에 이상치가 써 있잖아. 이거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을 간주되는 처리 제거. 그러니까 2번에 5번을 답으로 보는 새끼는 죽어야지. 이거는 지문에 똑같이 써 있는데 고를 수가 있냐고. 그럼 동준 니은이 결측치 처리야. 결측치 처리 방법. 동준아 여기 볼까? 결측치 처리 방법은 어차피 뭐 아니면 뭐? 그지? 동준아 샐러리얼 1번 행의 결측치. 샐러리 행이 1번 행 찾았냐? 네. 거기 NAN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여? 네. 걔를 1095.0으로 대체하면 추가적인 정보에 망실이 일어난대. 여기 볼까?
추가적인 정보의 망실이 일어날 때는 언제? 근데 지금은 대체하는데 왜 망실이 일어나? 야 강민 네. 셀러리얼 2번행 찾아봐. 네. 거기도 NaN이지. 네. 거기 결칙치를 0으로 적었대. 네. 0으로? 그럼 삭제야? 아니요. 삭제는 뭐라고 했지? 결칙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삭제하는 거지 그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이걸 맞게 하려면 뭘로 고쳐야 돼? 대체. 그래. 재현. 셀러리얼 4번행 찾아가봐. 셀러리얼 4번행 찾았냐? 네. 거기에 결칙치, 응? 셀러리행 4번행이면은 결칙치가 지금 세일즈 아니야? 세일즈? 그지? 네. 걔를 평균으로 대체하려면 지금 NaN이니까 평균으로 무슨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9개 데이터 값의 평균을 구한대. 맞아? 평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맞는데 9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 맞아? 네. 그럼 몇 개의 평균을 구해야 돼? 짰어. 지금 재현아 네. 셀러리 열 결칙치가 2개 들어가 있지. 네. 그럼 걔네들 평균 낼 때 빼고 계산해야지 않을까? 그지? 네. 그럼 지금 총 이 데이터가 10개 있는 거야. 0부터 9니까 10개지. 그럼 몇 개의 평균을 내줘야 돼? 2개가 결칙치가 있으니까. 아니 10개 중에서 2개가 오류가 있다니까. 아. 그럼 몇 개 가지고 해? 8개 가지고 해야지. 근데 3번에서 9개 가지고 한다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결칙치는. 그지? 그럼 도원. 셀러리얼 5번의 결칙치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했대. 또 셀러리얼 5번 보이냐? 네. 얘가 셀러리가 1145고 세일즈가 결칙치고 수익은 뭐 20점 어쩌고 그거 맞지? 그지? 그럼 걔 결칙치를 포함한 행을 삭제해. 그지? 네. 그럼 데이터가 3개 값이 함께 삭제된대. 어때? 맞아요. 그지? 1145 20.0 그리고 인더스트리 2 요거 3개의 데이터가 삭제될 거잖아. 그지? 네. 맨 왼쪽에 있는 0, 1, 2, 3, 4, 5, 6, 7, 8, 9 이건 데이터가 아니다잉. 그럼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이 4번이겠네. 그럼 동주야 수익의 9번 행 있지? 9번 행 맨 마지막 행 네. 그게 지금 NaN으로 결칙치로 들어가 있지? 맨 마지막 행의 수익 네. NaN이잖아. 네. 거기를 확보된 데이터 값들의 중앙값으로 대체할 거래. 그럼 지금 확보된 데이터가 0번부터 8번까지는 획득돼 있지. 그러면 0번부터 9번이니까 낮은 순서대로 일자로 쭉 하면 홀수니까 가운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중앙값이겠지? 그럼 순위를 매겨봐야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아마 5번 값이 중앙값일 거야. 5등까지만 매겨보자잉. 1등이 누구야? 숫자 몇이야? 1등. 수점 빼고 생각해보자. 1등이 몇이야? 아니 순위도 못 매겨? 아니요. 뭐요? 매길 수 있잖아. 네. R52로 써있는 네. 세로 열에서 20. 23 이 있지 않아? 아, 23. 그치 순위 매길 수 있지 동주야? 네. 그럼 2등은? 20. 3등은? 3등이 좀 소점 첫째 자리까지 해야 될 것 같다. 16.4. 4등은? 16.2. 5등은? 14. 14.1 그치? 걔가 중앙값이야. 5등이 중앙값이야. 그럼 중앙값으로 대체하면 13.8이 아니라 14.1이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가보자고. 표는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의 판매량, 통근시간, 통화시간, 독서시간을 나타내는 표다. 이 표 바탕으로 상자 수렴도표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상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IQR에 1.5를 곱한 값을 활용하겠대. 예, 원서가 통근 시간 열에 180은 이상치가 아니래. 우리 통근 시간 한번 따져보자니? 원서가 통근 시간의 1위는 누구야? 0부터 8이니까 이거 짝 홀수잖아. 1부터 9잖아, 그지? 네. 그래도 1위가 누구냐? 300. 300. 2위는 240운동. 그지? 네. 그럼 3등은? 4등은? 180. 그럼 걔네가 중앙값이겠지? 네. 중앙값이면 야야야야 중앙값이면은 제 2사분위수 아니냐? 그럼 걔가 이상치가 될 확률이 있어? 이상치는 허용 상한값이랑 허용 하한값보다도 위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중앙값이 무슨 수로 이상치가 돼? 너무 쉽지? 동준아 왜? 판매량 열 데이터의 2사분위는 판매량 보이나? 존나 친절하네. 100부터 900까지가 있네. 걔 2사분위수면 중앙값이지. 네. 1부터 900, 100부터 900까지의 중앙값이 몇이죠? 100부터 판매량을 봐봐. 그게 중앙값이 가운데 값일 거 아니야. 500. 500이지. 이번에서 2사분위수가 500이래. 문제 있냐? 아니. 강민아. 네. 통화 시간열의 허용 상한값 위에 이상치가 2개래. 이건 좀 계산해봐야겠다. 네. 강민아. 네. 지금 우리 이거 통화 시간 여기다 쓰면서 해보자. 계산해봐야 되니까 이건 제일 낮은 값 몇이야? 1. 1. 그 다음은 왜 1이 1이지? 그 다음은 2.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5. 그리고 6. 그리고 7. 그리고 14. 그리고 56. 그럼 여기서 2사분위수는 몇이겠어? 네. 이거지. 네. 2사분위수가 중앙값이라며. 그럼 너네 어차피 허용 상한값만 구할 거니까 허용 하한값은 안 구해도 되잖아. 네. 그지? 그럼 허용 하한값 구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이거 이상치를 판단하려면 3, 4분이랑 1, 4분위수를 다 알아야 되긴 하네. IRQ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들 왜냐면 큰 값의 중앙값이 3, 4분위수잖아. 이 1부터 4의 중앙값은 어디야? 2, 3. 그지? 이들의 평균을 내야지 짝수니까 몇이냐? 2.5. 이게 3, 4분위니까 맞지? 네. 이해되나? 그리고 여기가 1, 4분위니까 그지? 그럼 7과 14의 평균은 몇인가? 10.5. 그지? 그때 우리 아까 IRQ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빼기로 했네. 그럼 이 새끼의 IRQ는 몇이 나와야 되지? IQR이구나. IQR은 8. 맞아? 네. 그리고 우리는 허용 상한값을 구하고 싶네. 허용 상한값. 그럼 IQR이 8이고 거기다 1.5 곱한 다음에 3, 4분위수. 여기가 거꾸로 됐네. 여기가 1, 4분이고 여기가 3, 4분이지? 그치? 그럼 3, 4분위 값이 뭐야? 10.5네. 네. 여기 계산하면 몇 나와? 12. 그러면 결과값은 22.5 나오는 거야? 그럼 22.5를 넘어가면 이상치네. 네. 22.5 넘어가는 거 몇 개이냐? 1개. 근데 얘 몇 개래? 그러니까 3번이지. 근데 여기서 알고 싶은 거,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봤지? 계산하는 식을 얘기해주면 지문에서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3점짜리로 나오는 거지. 근데 아주 복잡한 게 아니잖아. 이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아마 여기를 놓쳤을 거야. 1, 4분위 값이 중앙값보다 작은 값의 중앙값이고 3, 4분위 수는 중앙값보다 큰 값의 중앙값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이해돼? 근데 이 문장을 대충 읽고 놓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씨발 앞에선 그림을 줬는데 왜 그림을 안 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순위 매기고 가운데 값 찾는 거 못해?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알겠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짧은 시간에 빨리 하려면은 이런 문제에 익숙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그래서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나 어휘 문제는 쉽지. 4번이다. 됐니? 그렇다면 이제 사회로 바로 하러